윤석열 부부 처단의 때가 왔습니다. 윤석열이 국민들을 개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던 국민들도 이 정도로 선을 넘을 줄은 몰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절대 아무 문제 없다고 할 땐 언제고 불이 나게 응급실로 달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관련 의혹까지 또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안타깝게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쯤 부산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재를 옮기던 70대 남성이 2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인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10분 동안 인근 병원 8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9번째로 연락한 고신대병원에서 겨우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당장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지만 해당 병원도 응급실 진료만 가능할 뿐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남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문을 연 응급실에서도 의료진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은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만 이런 상황 속에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게 증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인여한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수술 청탁을 부탁하는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딱 공개된 것입니다. 인여하는 한동훈, 윤석열로 이어지는 라인을 잡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브란스 의사 출신인데 주변에 의사가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특권 의식과 권력으로 똘똘 뭉친 인물들이 응급의료 체계를 개혁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의 현재 상황은 정말 당장 끌어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국정 운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온갖 위기 상황에 괜찮다고만 둘러대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나서는데 대응책마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현장에 가보라고 다그치더니 현장에서 사고가 속출하자 슬그머니 야간에 병원을 찾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의료진들에게 하는 얘기가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한 게 돈 몇 푼 더 받자고 그런 것인가요? 윤석열은 지난 4일 밤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필수 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며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애초에 상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한 전문의는 여러 응급의료센터는 전혀 원활하지 않다며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하기 시작한 2월 전에는 없었던 대혼란 속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의료 현장 방문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한동은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향해 현장에 가보니 이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체감이 좀 되시냐라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던 말을 정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장에 필요한 건 비서관이 아니라 의료인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손이 시급한 병원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했습니다. 땜질식 처방 그 자체입니다.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부가 군대 군인을 지켜야 할 군의관과 취약지구를 지켜야 하는 공보위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 대상 5개 병원에 보냈는데요.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복지부가 당초 3명의 군의관을 투입하겠다던 아주대병원에도 전날 마취과 전문의 1명만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된 군의관을 다시 기존 근무지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방안 자체도 대책 없이 내놓은 미봉책인데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동량이 많아 안전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응급환자 발생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응급실 수요가 높아지는 추석 연휴에 정말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유아동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방향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에서도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기자회견 때만 해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 의사들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갑자기 의대 정원 백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들끼리 하는 말이 다르고 하루 지나면 또 말을 바꿔버립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전문적 과학적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며 당과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가 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며칠 전에 뭐라고 말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최근 제기되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응급의료 현장을 꼼꼼히 대응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추석 연휴 전까지 전국 각지의 응급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여당 대표가 내놓은 대책이 맞습니까? 의원들한테 응급실 찾아가서 의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 결국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이유를 깨달았길 바랐지만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17개 광역시 도 권역응급센터의 비서관을 파견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는데 지금까지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전 윤 대통령은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현장에 가보라고 큰 소리를 쳤다며 응급의료 체계가 망가지고 응급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국민이 생겨나고 있는데도 달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대통령의 발언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괴담을 당당하게 유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냐며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세력이 포진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부터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이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대통령실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배제됐고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깔끔하게 특검으로 털어낼 건 털어내고 밝힐 건 밝혀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쌍특검으로 한 방에 끌어내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